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지하철 공사 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펜스 너머로 대형 굴착기들이 땅을 파고 있었고 공사 안내판 안은 개통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후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앞에는 새로 지은 학교가 보였고 학원과 간판들이 즐비했습니다. 중개업소마다 매물이 붙어 있었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든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학군이 좋아진다니 분명 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혹시 고점은 아닐까? 더 오를 여력이 있을까? 바로 그때 옆 건물에서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중개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것 같았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살 걸 그랬어요. 1년 만에 이렇게 오를 줄 몰랐네요.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지하철 개통하면 더 오를 겁니다. 학교도 명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더 올랐고 내년에는 또 오를 거라고 합니다. 대체 언제 사야 하는 걸까?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는 건데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학군 좋고 교통 호재가 있는 동네가 눈에 띄는데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컬 학군 호재와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지금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박 씨는 5년 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 지방 중소도시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명문 자아사고가 신설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였고 집값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나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직 지하철 공사도 시작 안 했고 학교도 짓기 전인데 벌써 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건 아닐까? 혹시 계획이 무산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아직 불확실하다고 조금 더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재가 확실하면 일찍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그 동네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 1년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값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지만 2년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본격화됐고 학교 건축이 시작됐고 대형 학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그 동네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외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가 산 아파트 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호재가 확실하면 일찍 들어가는 게 답이라고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확실한 호재는 일찍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지하철 노선 확정, 학교 신설 확정, 이런 것들은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들어가야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오른 후입니다. 50대 후반의 김 씨는 박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를 봤지만 망설였습니다.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1년 후 다시 가보니 이미 집값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샀습니다. 아직 지하철 개통 전이니까 더 오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고 학교가 문을 열면서 더욱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만큼의 수익은 얻지 못했습니다. 1년 늦게 들어간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1년 일찍 결정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봤을 텐데 말입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호재는 빨리 반영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획 발표 후 1년, 2년 사이에 이미 상당히 오릅니다.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같은 동네라도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획 발표 직후가 가장 좋고 공사 시작후는 그 다음이고 완공 직전은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60대 중반의 이 씨는 신중한 성격입니다. 어떤 지역에 지하철과 학교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정말 확정된 건지, 예산은 확보됐는지, 공사 일정이 현실적인지 따져봤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설 계획이 확정됐는지, 부지가 확보됐는지, 개교 시기는 언젠지 확인했습니다. 이 씨의 조사 결과 지하철 노선은 확정됐고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승인을 받았고 부지도 확보됐습니다. 이 씨는 확신을 가지고 그 동네에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이 씨의 친구는 다른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거기도 지하철과 학교 호재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은 예비 노선이었고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계획만 있을 뿐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지역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학교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친구가 산 집값은 정체됐습니다. 친구는 후회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말입니다. 소문만 듣고 투자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호재의 확실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문과 확정은 다릅니다. 계획과 승인은 다릅니다.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 정부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호지에 투자하면 낭패를 봅니다. 50대 중반의 최 씨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좋은 호재가 있는 동네를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몇 년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돈이 모였을 때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개통 직전이었고 학교는 이미 명문으로 자리 잡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사도 괜찮을까? 더 오를 여력이 있을까? 아니면 이제 고점이나 떨어질까? 최 씨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지하철 개통하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다른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호재가 알려지지 않은 곳,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곳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수익률은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보다는 아직 덜 알려진 곳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호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그때는 차라리 다음 기회를 찾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호재 완성 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하철이 이미 개통됐고 학교가 이미 자리 잡았다면 상승분의 대부분은 반영된 상태입니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고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면 다른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자식을 위해 집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학군과 교통이 중요했습니다. 한 지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문 학군이 형성돼 있었고 지하철도 두 노선이나 지나갔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값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인데 이렇게 비싼 곳을 사도 괜찮을까? 하지만 손주들 교육을 생각하면 좋은 학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출퇴근을 생각하면 교통도 중요했습니다. 정 씨는 결정했습니다. 비싸도 실거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정 씨는 만족합니다. 집값이 더 올랐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자식이 출퇴근이 편하고 가족이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격보다 가치를 봐야 한다고, 살기 좋으면 그것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정 씨의 친구는 가격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조금 외곽의 저렴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학구는 별로였고 교통도 불편했지만 가격이 쌌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자식은 출퇴근의 시간을 낭비했고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을 몰리 다녔습니다.
가족 모두 불편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목적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수익률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살기 좋은지 편리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학군과 교통은 실거주 가치를 크게 높입니다. 비싸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선택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호재는 일찍 들어가고, 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하고, 호재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완성 단계에서는 신중하고, 목적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지역은 어떤가요? 지하철 계획은 어느 단계인가요? 학교는 언제 개교하나요? 집값은 얼마나 올랐나요?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판단하십시오. 계획 단계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공사 중이라면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완성 단계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투자 목적이라면